70세 이후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5가지. 지난주 응급실에서 만난 73세 박영희 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드시던 감자로 감자전을 부쳐 드신 지 3시간 만에 극심한 복통과 구토로 병원에 실려왔어요. 알고 보니 싹이 조금 난 감자였는데 아깝다는 생각에 싹만 떼고 드신 거였죠. 감자 하나가 이럴 리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70세가 넘으면서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또 다른 분은 몸에 좋다는 마늘을 매일 아침 공복에 생으로 드셨는데 결국 위궤양까지 생겼어요. 냉동 볶음밥 하나로 혈압이 하루 종일 180을 넘어 응급실을 찾은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몸에 좋다거나 평생 먹어왔다고 믿었던 음식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았던 그 식재료들이 이제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위장과 장 신경을 흔들어 놓아 혈압을 요동치게 만들고 소화를 지연시키며 때로는 어지럼과 탈수, 심하면 응급실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임상에서 숱하게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히 겁을 주려고 위험한 음식들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왜 위험해지는지 그 원리부터 일상에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신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싹이 난 감자처럼 눈에 보이는 위험만이 아니라 냉동식품과 가공식품 속 나트륨 함정, 공복에 드시는 생마늘의 과자극, 침이 줄어든 노년기 위장을 무너뜨리는 면과 떡과 빵, 그리고 장을 빵빵하게 만드는 특별한 식품들까지.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체하고 조리하는 지혜의 문제예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내일 아침 장보기 리스트가 달라지고 일주일 식단표가 새로워지며 한 달 뒤엔 속 편안함과 혈압, 부종 같은 몸의 신호들이 확연히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줍니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솔라닌의 함정과 안전 수칙. 감자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싹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빛을 띤 감자입니다. 감자 싹과 녹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집중되어 있어요. 마치 감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막 같은 거죠. 이 솔라닌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먼저 위장관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입안이 마비되는 느낌, 어지럼증, 심하면 의식이 흐려지는 신경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70세가 넘으면 간의 해독 능력과 신경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타격이 몇 배나 큽니다. 더 무서운 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보통 몇 시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체했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죠. 하지만 그 사이 몸속에서는 독성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자를 살 때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싹이 났거나 녹색 변화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감자는 아예 사지 마세요. 둘째, 집에 가져온 감자는 빛과 열을 완전히 차단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야채칸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만약 싹이 나거나 녹색 띠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아깝다는 생각 버리시고 과감히 버리세요. 병원비와 고통을 생각하면 감자 한 개 아끼는 게 오히려 더 큰 손해입니다. 넷째, 감자 껍질을 벗길 때는 평소보다 두껍게 벗기세요. 특히 초록빛이 스친 부분은 넉넉하게 도려내는 게 안전해요. 다섯째, 조리할 때는 먼저 한번 끓는 물에 데친 다음 그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로 다시 삶거나 찌세요. 이렇게 하면 혹시 남아있을 수 있는 독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당근이나 고구마, 단호박 같은 다른 탄수화물로 바꿔보세요. 영양적으로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특히 감자 샐러드나 감자전처럼 껍질까지 곱게 갈아서 넣는 요리는 싹이나 녹변을 놓치기 쉬우니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감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상태와 보관, 선별, 조리 방법의 문제입니다. 아까운 마음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결단이 위경련과 어지럼, 탈수 같은 큰 위험을 막아줍니다. 냉동. 가공식품 마이너스 저칼로리 포장 뒤에 나트륨 삼중주.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간단하게 드시려는 분들이 많이 찾는 게 냉동볶음밥, 냉동도시락, 즉석 국물이죠. 칼로리도 낮아 보이고 편리하니까 자주 드시게 되는데 여기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바로 나트륨과 인산염, 그리고 각종 나트륨계 보존료의 삼중주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염분 폭탄 같은 거예요. 70세가 넘으면 짠맛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짜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드시지만 실제로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온몸이 붓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심장과 신장의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어떤 분은 냉동 볶음밥 하나 드시고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오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라벨 읽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1회 제공량 기준으로 나트륨이 5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둘째, 저염이라고 써 있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이건 일반보다 낮다는 뜻이지 적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셋째, 나트륨 수치는 mg 단위 그대로 보세요. 소금으로 환산하려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넷째, 인산염이나 글루타메이트 같은 향미 증진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런 게 여러 개 들어있으면 나트륨이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이제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냉동식품을 드시기 전에 물 한 컵을 미리 마시세요.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할 통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둘째, 전자레인지로 데운 후에 끓는 물을 살짝 부어서 헹구어 보세요. 특히 면이나 떡, 볶음밥 같은 건 표면의 염분을 상당 부분 씻어낼 수 있어요. 셋째, 냉동식품을 드신 날에는 다른 끼니를 죽이나 수프, 샐러드, 구이 같은 무관식품으로 상쇄하세요. 하루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넷째, 토마토나 바나나, 잎채소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세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고요. 다섯째,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직접 간단한 냉동 반조리를 만들어 두세요. 조리할 때는 간을 최소화하고 대파나 양파, 익힌 마늘, 허브, 식초로 맛을 내보세요. 포인트는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덜 짜게, 덜 자주, 덜 누적하는 거예요. 같은 제품이라도 선택하고 희석하고 조합하고 빈도를 조절하면 충분히 안전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압과 부종, 야간뇨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생마늘 공복 섭취 좋은 성분도 방식이 틀리면 칼이 됩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던데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 한 쪽씩 씹어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균, 항염, 혈압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건 마치 빈 위장에 작은 칼날을 넣는 것과 같아요. 70세가 넘으면 위 점막이 젊을 때보다 얇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처럼 보호막이 약해지는 거죠. 이때 생마늘에 강한 자극 성분이 들어가면 위벽을 직접 공격하게 돼요. 처음엔 속쓰림이나 명치 통증 정도로 시작하지만 계속 드시면 트림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식사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식사 공포증까지 생기면 영양결손으로 이어지고 근육까지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더 위험한 건 마늘의 혈압 강화 작용이 고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와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심해지거나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늘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공복 생마늘은 당장 중단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위장 트러블이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둘째,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볶음이나 구이, 찜, 국물 요리에 넣으면 열이 알리신의 자극을 크게 낮춰줍니다. 그러면서도 향과 건강상 이점은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돼요. 셋째, 꼭 생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식후에 드세요. 다른 음식들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넷째, 우유나 요거트,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세요. 이런 음식들이 위벽의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양은 반쪽 이하로 줄이고 잘게 썰어서 다른 음식과 섞어 드세요. 농도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여섯째, 위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마늘 대신 생강이나 대파, 허브를 향미 베이스로 활용해 보세요. 비슷한 풍미를 낼 수 있어요. 평생 생마늘 먹어도 멀쩡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이는 우리 몸의 방어막을 바꿔놓습니다. 예전의 경험으로 지금의 몸 상태를 판단하면 안 되죠. 방식만 조금 바꿔도 마늘은 독에서 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 검은 변이 나오거나 계속 구토가 나거나 식욕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밤에 복통이 심해진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 몸의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면떡방 침이 줄어든 위장을 무너뜨리는 덩어리 음식.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침 분비량입니다. 약을 드시거나 탈수가 있거나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침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침은 단순히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침이 줄어들면 이 첫 번째 소화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때 면이나 떡, 빵 같은 덩어리 음식들이 문제가 됩니다. 입에서 잘게 부서지지 못한 채로 위로 넘어가면 아밀레이스 도움 없이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부룩함, 트림, 위산 역류, 식후 졸림, 밤에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계속 이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 정체라고 해서 음식이 위에서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면과 떡, 빵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형태와 질감 함께 먹는 음식, 그리고 식후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첫째, 면은 푹 삶아서 쫄깃한 맛보다는 부드러운 식감을 택하세요. 그리고 국물과 함께 떠먹듯이 드시는 게 좋아요. 둘째, 떡은 가능한 한 작게 썰고 꼭꼭 씹어서 드세요. 특히 찹쌀떡이나 인절미 같은 건 소량으로 천천히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빵은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식빵이나 카스텔라, 증편 위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유나 미지근한 차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수월해져요. 넷째, 빵이나 면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세요.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이 위 배출을 도와주고 채소가 혈당 급등을 완화시켜줍니다. 다섯째, 식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가벼운 걷기나 앉은 자세에서 정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위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주거든요. 절대 바로 눕지는 마세요. 여섯째, 덩어리 음식을 드신 날에는 다른 끼니를 죽이나 수프, 찜, 조림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조절해 주세요. 하루 전체의 소화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일곱째, 하루에 물을 6컵에서 8컵 정도 드세요. 단, 의사 선생님이 다른 지시를 하셨다면 그걸 따르시고요. 충분한 수분이 위장의 점액층을 유지해 줍니다. 기억하세요. 식사의 목적은 배부름이 아니라 영양소의 흡수입니다. 씹기, 부드럽게 익히기, 함께 먹기, 식후 움직임,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같은 면과 떡과 빵이 부담해서 영양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소화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고 FODMAP 식품 건강식의 역습, 장이 약해지면 독이 된다. FODMAP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장속 세균들이 빠르게 발효시켜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당류들을 뜻해요. 사과, 배, 자두 같은 과일, 양파와 마늘 특히 생것, 콩류와 두유, 밀가루, 일부 유제품, 꿀이나 과당 시럽, 그리고 인공감미료 중에서도 솔비톨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거 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젊었을 때는 장이 튼튼해서 이런 음식들을 잘 소화시켰지만 70세가 넘으면 장 점막과 소화효소, 유익균 구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이런 고FODMAP 음식들이 장에서 급속히 발효되면서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복부가 풍선처럼 팽팽해지고 방귀가 계속 나오고 복통과 설사, 변비가 번갈아가며 나타나요. 심한 경우에는 전해질 불균형이나 탈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과 하나 먹었을 뿐인데 하루 종일 배가 푹처럼 불러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용량과 조리법, 그리고 대체 음식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첫째, 과일은 바나나, 귤, 딸기, 블루베리처럼 저FODMAP 과일 위주로 드세요. 사과나 배를 드시려면 소량으로 껍질은 벗기고 식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둘째, 양파와 마늘은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아니면 향만 내고 건져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셋째, 콩류는 하룻밤 충분히 불린 다음 삶은 물은 버리고 새로운 물로 다시 조리하세요. 대신 두부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응고 과정에서 FODMAP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넷째, 밀가루 섭취를 줄이고 쌀이나 메밀, 퀴노아, 오트밀로 분산해 보세요. 단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가세요. 다섯째, 유제품은 락토프리 우유나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훨씬 안전해요. 여섯째, 감미료를 살 때는 라벨에서 솔비톨이나 만니톨처럼 마이너스톨로 끝나는 성분들을 꼭 확인하세요. 일곱째, 식사 속도도 중요해요. 빨리 먹거나 기포 음료를 마시거나 껌을 씹거나 빨대를 사용하면 공기를 많이 삼켜서 팽만감이 더 심해져요. 여덟째,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장에 쌓인 가스 배출을 도와줍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허리띠가 느슨해졌다. 식후에 졸리지 않다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장은 과부하보다 꾸준함을 좋아해요. 조금 덜, 조금 천천히, 조금 부드럽게. 이 세 가지가 노년기 장 건강의 절대 원칙입니다. 바로 쓰는 일주일 실천 플랜 대체 식재료 조리법 접시 구성.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이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먼저 접시 구성부터 바꿔보세요. 접시를 머릿속으로 세 등분하세요. 단백질이 4분의 1, 부드러운 탄수화물이 4분의 1, 익힌 채소가 2분의 1. 이게 기본 황금 비율입니다. 일주일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부드러운 단백질의 날로 정하세요. 달걀찜, 두부조림, 흰살 생선 구이가 메인이에요. 이런 날은 소화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전나트륨 곡물의 날입니다. 현미나 귀리가 씹기 어려우시면 반반죽이나 리조또, 죽 형태로 드세요. 일요일은 특별히 예방조리의 날로 만드세요. 이날에는 무간이나 저간 반조리 음식을 만들어서 소분해 두는 거예요. 닭가슴살을 삶아서 소분하거나 야채를 데쳐서 냉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주일 염분을 미리 통제하는 거죠. 탄수화물은 고구마, 단호박, 쌀밥, 그리고 안전하게 선별하고 조리한 감자 중에서 하루에 한두 가지씩 번갈아가며 드세요. 빵이나 면, 떡은 그날 한 끼만, 그것도 부드럽게, 작게, 국물과 함께 드시고요. 과일은 바나나, 귤, 베리류를 식후에 소량으로 드세요. 사과나 배는 반개 이내로, 껍질은 꼭 벗기시고요.
샐러드를 드실 때는 생양파 대신 데친 대파나 구운 채소로 향을 내보세요.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사용하시고요.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는 된장, 고추장, 육수의 염도를 평소보다 낮추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되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꼭 라벨 500mg 룰을 지키시고 같은 날 다른 끼니는 무감 메뉴로 상세하세요. 그리고 매 끼니 후에는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걷기를 하시고 물을 한 컵씩 마시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아침 체중, 발목 부종, 허리띠 구멍 위치, 식후 통증이나 더부룩함을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좋으니까요. 그러면 본인에게 정말 맞는 조합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지속이 목표예요. 일주일 후에 가장 불편했던 증상 하나를 기준으로 전후 변화를 평가해 보시면 다음 주 실천할 동력이 생길 거예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황금기를 만들어 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5가지 리캡 위험 신호. 오늘 당장 할 일 3가지. 오늘의 핵심을 30초에 압축해 드릴게요. 첫째, 싹이 난 감자는 초록색이나 싹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과감히 폐기하세요. 어둡고 서늘하게 보관하고 데친 물은 버리고 새 물로 조리하시고요. 둘째, 냉동식품과 가공식품은 1회 나트륨 500mg 이하 제품을 선택하고 인산염도 체크하세요. 물 한 컵 마시고 희석하고 무간 끼니로 상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셋째, 생마늘은 공복에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익혀서 식후에 소량으로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게 안전해요. 넷째, 면과 떡과 빵은 부드럽게 익히고 작게 썰어서 천천히 국물과 함께 드세요. 식후 걷기도 꼭 하시고요. 다섯째, 고FODMAP 음식들은 저FODMAP 중심으로 바꾸고 조리법과 용량을 조절해서 장이 편한 대체식으로 전환하세요. 다음은 반드시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할 위험 신호들입니다. 검은색이나 선홍색 변, 하루에 6회 이상 설사나 지속되는 구토, 갑작스럽고 극심한 복통과 어지럼증에 식은땀, 의식이 흐려지거나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아프거나 빠르게 심해지는 부종.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집안에 있는 감자와 냉동식품, 가공식품들을 점검해 보세요.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감자, 고나트륨 제품들은 정리하시고요. 둘째, 생마늘을 공복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익혀서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셋째, 내일 아침 식단을 미리 적어두세요. 부드러운 단백질의 저나트륨, 저FODMAP 조합으로 말이에요.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수정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지혜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바꿨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실제 후기들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혈압과 부종을 함께 낮추는 아침 한 끼 루틴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